경제성공학 돈의 시간 가치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영상 강의 전에 또 늘 하는 오프닝 토크, 오늘 주제는 학생들한테 더 다가가려는 저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뒷걸음질 치거나 두려워하고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매 학기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매 학기마다 좀 더 다른 걸 시도해 보려고 노력도 하는데 이번 학기가 좀 남다른 부분은 제가 학점이 좀 적은 것도 있고요. 또 코로나가 아직은 완전히 종식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일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뭐 그냥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뭐 제 생각이지만 그러다 보니 많은 것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와는 좀 달리 일반적인 것들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고,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아직도 지금 2022년 가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전히 교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많은 단체 활동들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뭐 의무화된 부분들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를 좀 제가 말도 걸어보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또 얘기도 나눠보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카메라를 제가 2개 쓰고 있는데요. 또 나머지 하나 카메라는 좀 화질이 세팅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화질이 좀 좋지 않은 편이라 네, 가끔씩만 이렇게 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뭐 색감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피드백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피드백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이 준 의견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의견이 덜 들어오긴 했는데 우선 들어온 것들부터 보도록 하죠. 재밌게 본 유튜브를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8차선이라는 게 나왔어요. 8차선이 뭐지? 검색어가 자동 완성이 뜰 정도로 유명한데? 8차선이 뭐야? 네. 8차선 게임 하는 건가 보군요. 네. 게임 하시는 저 친구 진공 포장해서 내보내자. 게임 유튜버군요. 네. 빠니보틀은 알아요. 예, 여행 유튜버인데 뭐 많이 보진 않았는데 한두 번 정도 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곽튜브인가요? 예, 그분과 함께. 그 다음에 침착맨은 좋아합니다. 네. 하남자는 사실은 그 침착맨님이랑 같이 그 방송을 하시는 주호민님, 네, 주호민님 신과 함께 작가인 주호민님이 얘기한 건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채널에서 계속 꾸준히 쓰는 거긴 하지만 네, 친구들이 사용해서 재밌었어요. 예, 뭐 저도 일상생활에서 한두 번 정도 쓰기도 하고 네, 아내도 한두 번 쓰는데 아내는 아마 침착맨을 보고 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어디서 보고 쓴 것 같기도 합니다. 뉴진스 어텐션 뮤직 비디오. 뉴진스 예 좋죠. 뉴진스. 네. 뭐야 이거. 검색을 잘못했구나. 콩으로 잤네. 죄송합니다. 와, 강릉 갔다 왔는데 개 피곤해가지고. 네. 뉴진스가 이거죠.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네. 필름이 물론 저도 귀여운 걸그룹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약간 청순과 그 너무 어린아이의 중간쯤 되는 개념이라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구오락실, 지락실 좋아하죠. 지락실 좋아하고 영지를 제가 원래 좋아해요. 그 연예인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정신없이 떠드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그 미미죠 아마 예전에 그 걸그룹이었던 그 친구가 그렇게 웃긴 친구인지도 몰랐는데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삐쭈. 장삐쭈는 아직도 보나요? 장삐쭈.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제가 대학원 때쯤부터 유행하죠? 그때는 아니구나. 좀 꽤 된 것 같아요. 장삐쭈. 신병 그 드라마를 얘기한 건가요? 네, 그것도 클립 몇 개는 봤습니다. 없음. 지구오락실 장삐쭈, 진용진. 진용진, 그쵸? 싱글벙글, 싱글벙글이랑, 낄낄상회, 너덜트, 쇼박스 다 좋아합니다. 피칸필름, 루디고. 피칸필름은 뭐지? 피칸필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러닝맨 늘 보고요. 너덜트 좋아하고요. 네,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이건 뭘까요? 재밌을 것 같네요. 셜록 현주는 그 유현준 교수님 채널이죠. 저도 한두 개는 봤어요. 물론 이제 저도 같은 교수라고 하기는 저는 미미한 존재지만 아무튼 교수 입장에서 그 완벽히 이게 전문적인 게 아니라 건축가의 특성일 수도 있겠는데 조금은 인문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좀 자유로운 해석을 하시는 부분이 재밌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를 나중에 제가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코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긴 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답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응답을 보면서 재밌는 것들은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저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유튜브 채널 많이 추천해 주셔서 고맙고요. 대부분들은 제가 아는 것들이었는데 좀 낯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제 소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우선 화폐와 가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화폐와 가치. 화폐라는 게 뭐냐? 이건 사실 이 얘기만 하는데도 그 화폐금융론 같은 과목에서는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혹은 이제 경영학과에서 특히 재무회계나 무역 쪽 하거나 이런 쪽을 다루는 교수님들은 화폐금융론을 따로 이제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얘기만 하다가 이제 한 학기가 지나가는 별도의 과목이 되거나 한 섹션이 되는 그 정도 충분한 문제입니다. 아주 큰 주제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를 요구할 생각은 없고요. 저도 그럴 감량이 안 되고 여기서는 되게 기본적인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정도의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화폐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쓰일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화폐와 돈을 우리가 같은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화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기능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를 보는데 더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보는데, 첫 번째가 교환의 수단입니다. Medium of Exchange.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다 알지만 원래는 예전에는 물물 교환이 일어났던 거죠. A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B라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쌀을 주고,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물고기를 주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진 이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대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게 물물 교환의 어려움이었죠. 그래서 이 물물 교환을 조금 개선하고자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사이에 돈이라는 걸 만들어서 A는 쌀을 가져오고
돈을 받죠. 뭐 누군가에게. 그게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 영역을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에 가서 쌀을 내다 팔고 돈을 받죠. B도 물고기를 내다 팔고 돈을 받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각각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돈을 내고 물고기를 받고 B는 역시 돈을 내고 쌀을 받죠. 이때 이제 우리의 특징은 A와 B가 각각 두 번의 거래를 하지만 그때 두 번의 거래를 할 때 A와 B가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즉, 요 아래쪽은 C여도 상관없고 D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형성된 게 물론 돈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시장이 활성화된 거는 이제 고정적으로 뭔가를 교환할 수 있는 증표로서의 어떤 수단이 된 화폐, 돈이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많은 활동이 아마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하는 가장 많은 활동이 아마 교환일 겁니다. 네, 돈을 내고 커피를 사 먹고, 돈을 내고 뭘 사 먹죠? 뭐 파스타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죠. 장난감도 사고, 아이템도 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많이 생각하는 그 화폐의 기능이 지불의 수단입니다. 지불이 결국 교환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서비스 같은 것들을 얻을 때 혹은 어떤 의무나 책무를 다하고자 할 때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교환이 아니라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죠. 국가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국가에 대한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원하는 행정 절차 같은 것들을 마련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대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1대1로 교환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그렇진 않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 개념이라면 사실은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것도 역시 뭐 조세에 관한 얘기로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지만 어쨌든 종합해서 생각을 하면 그냥 국가와 우리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아니라 그 어떤 대상이라도 그런 의무가 존재할 때 그걸 지불하는 걸 몸으로 때울 수도 있고 뭐 국방의 의무 같은 것들 이런 건 몸으로 때울 수도 있고 돈으로 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지불의 수단으로서 역시나 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가치가 적용이 됩니다만은 세 번째, 네 번째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주목하는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화폐의 기능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은 가치의 저장과 가치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거니까 묶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할 때 쌀을 시장에 갖다 팔아서 돈을 받았고요. 또 돈을 다시 갖다 주고 물고기를 받았습니다. A 같은 경우가. 그랬을 때 쌀을 어느 정도의 돈으로 바꿀 거냐 또 물고기를 가지고 오려면 어느 정도의 돈을 내야 될 거냐에 있어서 서로 형태가 다른 것, 돈과 쌀, 돈과 물고기 혹은 물고기와 쌀을 서로 이렇게 바꾸는 단계에 있어서 의식하지 않았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걸 따지게 돼요. 뭘 따지게 되냐면 가치, value를 따지게 됩니다.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특별히 손해보는 사람 없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게 합의가 될 때 우리가 교환이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이걸 쌀을 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는 이 쌀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거라는 걸 돈으로 측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10,000원어치네, 20,000원어치네. 반대로 물고기를 내가 20,000원어치 산다 그러면 물고기 20,000원어치는 이 정도 주는구나 라는 것도 역시나 물고기를 돈이라는 단위의 자로 쟀다, 측정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easurement of value, measure of value, 그 measure가 잰다 혹은 자라는 뜻이죠. 줄자, 뭐 줄자뿐만 아니라 딱딱한 자. 그래서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가 된다는 의미에서 돈이 사용이 됩니다.
돈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쌀이나 금이나 혹은 그 이전에 쓰였던 조개나 이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는 저장 능력이 있지만 돈만큼 저장 능력이 좋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변하지 않아요. 네, 태우지 않는 이상. 물론 그런 의미에서 금이 제일 좋지만 가치의 저장에 있어서 돈이 가지는 장점은 부피가 작고 가볍다는 것이죠. 금을 우리가 같은 금액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질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가치를 측정하고 그걸 저장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용도, 교환이나 지불을 위해서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도구로서 우리가 화폐,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뭐 되게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뭐다? 네, 돈이 가치에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왕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계속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너무 안 보이겠는데? 네, 노란색은 안 되겠는데? 주황색으로 해야 되나? 네. 자, 그럼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생각을 하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quantity, time, risk. 그러니까 양과 위험과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래쪽에는 시간을 맨 아래에다가 썼어요. 순서상 강조를 하기 위해서. quantity를 생각을 해보면 양은 뭐 당연히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가치가 커지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이 주면 나한테 좋은 거죠. 쌀을 더 많이 주던 뭐 물고기를 더 많이 주건 금을 더 많이 주건 많이 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영어 경구가 A $2 bill is always better than a $1 bill. 1달러보다는 2달러가 항상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2는 1보다 커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인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리스크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위험이라는 건 작을수록 좋은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리스크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uncertainty. 반대는 확실하다 해서 certainty겠죠. 우리가 certain, it's certain 하면 확실해, 당연해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위험은 적을수록 확실할수록 좋은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좀 긴가민가 해. 이런 거랑 내가 아르바이트 계약을 해서 한 달 후에 100만 원을 받기로 해. 라는 거랑 두 개가 확실한 정도가 꽤 다르죠. 그래서 확실한 걸 우리가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게 더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하는 말이 a bird in the hand, a hand라고 할 때도 있는데 보통 in the hand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and the bush. bush는 수풀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는 새 두 마리랑 손 안에 있는 확실한 새 한 마리랑 worth, 가치가 같다라는 겁니다. 네. 이 경우는 뭐 완전히 똑같다는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죠. 네. 확실한 하나가 불확실한 두 개랑 같은 가치를 가진다. 그러니까 확실한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런데 이번 학기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 첫 번째 얘는 너무 당연해서 안 다룹니다. 너무 당연해요. 뭐 누가 봐도 많은 건 2가 1보다 크다는 건 좋아요. 두 번째 리스크에 관한 거는 확실한 거 1이 불확실한 거 2랑 비슷하다. 근데 정말 비슷한가? 그럼 얼마나 비슷한가? 그럼 몇 개부터는 불확실히 더 좋은 건가? 2보다 한 1.8 정도 되면 확실한 게 더 좋은 건가? 이거는 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확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거는 우리가 투자공학에 가야 다루게 돼요. 네. 배우고 싶으면 투자공학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이번 학기에는 뭘 다루냐?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배우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돈은 화폐에 대해서 배우는데 화폐란 가치에 관한 거고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다룰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세 가지인데 1, 2, 3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양은 당연하고 위험은 조금 계산하기 곤란하니 우리가 이번 학기에 주목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타임은 시간으로 보면
짧을수록 좋아요. 이것도 가까울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말로 표현한 것부터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A dollar today is worth more than a dollar tomorrow. 오늘의 1달러는 내일의 1달러보다 더 가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내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부등호 뭐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계산하지? 라는 이제 의문이 들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요.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번 학기에 경제적인 대안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경제적인 대안이라는 건 결국 돈을 다루는 거고요. 그럼 돈이라는 게 뭐냐면 가치를 다루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럼 가치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냐?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다?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치를 살펴볼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한 페이지를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처음이라서 그래요. 처음이라서 좀 천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돈의 시간 가치입니다. 방금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돈의 뭐 의미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뤘는데요. 짤방이 있어서 제가 좀 또 도망을 가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가 항상 들고 있는 예가 있어요. 바로 시간과 화폐의 가치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1990년대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79년생이니까 90년대 초에는 초등학생이었고요. 90년대 말에는 대학생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이 BBQ 짤방은. 그때 아마 90년, 92년, 3년 뭐 이랬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초반. 이때 정말로 치킨이 10,000원 정도 했습니다. 10,000원 정도. 1,000,000원이 됐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치킨 가격을 최초로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먹어본 적은 있었겠지만 뭐 치킨이라는 게 그렇게 흔한 거나 양념통닭이라는 게 아주 흔하지 그러니까 아주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었고요. 가족끼리 조촐한 파티를 할 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있던 브랜드 중에 지금까지 있는 브랜드는 아마 페리카나, 멕시카나, 처갓집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BBQ는 그때 없었지만 어쨌든 치킨이 그때 10,000원 정도 했다라고 하면 대략 20년이 지난 지금 치킨 가격이 20,000원이 됐죠. 네. BBQ 우리나라의 대표 치킨이라고 불리는 BBQ의 황금 올리브가 20,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된 거죠. 치킨 가격은 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야 될까? 치킨 가격 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치킨 먹는데 너무 지장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저는 뭐 사실 치킨을 그렇게 잘 먹지 못해서 예전에는 되게 많이 먹었는데 소화를 잘 못해서 점점 더 튀김옷이 적은 쪽으로 많이 가서 한동안은 국내를 많이 먹었고요. 여전히 교촌 레드를 제일 좋아하는데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요즘은 좀 덜한데 요즘도 그렇게 잘 먹진 못하는데 한 마리를 다 못 먹습니다. 교촌 기준으로도. 아무튼 그래서 치킨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시간에 따라서 치킨이라는 거의 가치가 예를 들어 똑같다면 물론 92년도에 그 양념치킨 한 마리와 지금 2022년에 양념치킨 하나가 재료나 구성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거의 갖다 내재적인 가치, 우리가 그 치킨을 먹었을 때의 맛과 행복과 뭐 열량과 살찌는 정도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다라고 치면은 가치는 거의 그대로인 것 같은데 화폐의 크기는 2배가 됐어요. 그죠? 2배가 됐습니다. 10,000원이었던 게 20,000원이 됐어요. 똑같은 치킨에 대해서 화폐를 더블로 줘야지 이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
그러니까 뭔가가 달라진 거야.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하면 적금을 우리가 넣으면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라는 걸 줘요. 왜 이자라는 걸 줄까? 돈을 넣으면 이자를 왜 돌려줄까? 내가 돈을 이만큼 넣으면 은행에 넣으면 네. 나중에 아이고. 내가 돈을 요 정도 넣으면 나중에 은행에서는 여기다 뭘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예, 이자를 주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할까? 라는 겁니다. 네. 오른쪽 짤방은 이제 적금에 관한 요즘 인터넷 짤방이죠. 적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 너네 알아? 은행에 돈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일정 기간 넣어두면 이자라는 것도 준대. 그래서 댓글이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개부럽네. 사기 아니야? 네, 뭐 이런 요즘 뭐 주식 투자하는 아마 주겔에서 한 농담 같은데 덕후네요. 덕후에서 한 농담이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미 이제 정답이 나왔는데 이자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돈의 액수가 커져야 됩니다. 돈의 액수가 커져야 돼요. 시간에 따라서 바꿔 말하면 돈 자체의 가치는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왜 그럴까를 좀 따져봐야죠. 그럼 시간에 따라서 같은 물건, 같은 가치에 대한 돈의 크기는 커지고 반대로 돈이 그대로 있다면 이 돈의 쓸모, 가치는 줄어드는 이 상황을 우리가 돈의 시간 가치라고 불러요. 맨 아래쪽에 이 페이지의 끝에 제가 그걸 time value of money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돈의 시간 가치라고 써놨습니다. 이 말은, 이 용어는 바로 그런 걸 일컫는 현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냐? 네. 왜 생기느냐 하면 뭔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보상.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게 답니다. 왜 나한테 이자를 다시 주느냐? 왜 똑같은 치킨을 먹기 위해선 화폐를 한 장 주던 걸 2장을 줘야 되느냐? 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무언가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인데 크게 3가지 파트로 우리가 나눕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앞에서 다룬 위험과는 좀 다른 이건 시간에 따른 위험이에요.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의 위험이 아니라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위험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입니다. 이건 바로 치킨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자를 안 주면 내가 10,000원을 은행에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을 때 10,000원만 주면 예전에는 10,000원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치킨을 못 먹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을 은행에 맡긴 다음에 다시 돌려받을 때 좀 더 줘요. 나 이제 이거 갖고는 치킨 못 먹는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은행이 그러네요. 그리고 돈을 더 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3번째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얘네들을 설명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좀 뭐 이론적으로는 뭐 이게 먼저다 아니면 뭐 이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경제 확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유동성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한데 뭐가 뭐의 원인이다 뭐 이걸 따지는 건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두십시오. 저는 화살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퀴디티의 유동성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유동성을 선호해요. 금 한 돈이 지금 28만 원 정도 하거든요. 다음 줄에 적어놨지만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금 한 돈 줄까 아니면 28만 원 줄까라고 했을 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28만 원을 선호할 겁니다. 아니라고요? 금 한 돈을 선호해?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다면 같은 가치를 가진 것 중에서 내가 무언가로 다른 것과 교환하거나 사용하기에 좋은 것을 선호할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돈이에요. 이걸 금과 28만 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다른 케이스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만 원인데
대전이니까 갤러리아 상품권 10만원이랑 상품권이니까 조금 뭐 할인해서 현금은 98,000원 이게 같은 가치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치죠. 실제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면 좀 이렇게 깡을 하면 줄어들긴 하죠. 그랬을 때 요게 가치로는 같아요. 상품권 이렇게 온라인에서 파는 데에 가서 이제 바꾸면 요 정도 된다라고 치죠. 그런데 별말 없이 여러분 앞에 두 개가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선호할 겁니다. 아니면 더 극단적인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조금 적절치 않을 수가 있고 갤러리아에서 날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네, 대전화폐라는 게 있다고 치죠. 온통 대전 말고 대전머니라는 게 있어요. 이건 대전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거 10만원이랑 미국 달러 10만원어치가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있을 때 미국 달러가 더 인기가 있을 겁니다. 왜? 지금 가치는 똑같은데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대전머니는 대전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효용성 차이 때문에 가치가 지금 당장 평가액은 똑같아도 사람들의 선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보다는 현금 28만 원이 더 선호가 되죠. 따라서 이 유동성이라는 것이 선호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잃으면 은행에 적금으로 들어가 있어도 내 돈이긴 해요. 은행 계좌에 들어있어도 내 돈이긴 한데 은행 내 계좌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당장 꺼내 쓸 수 없다라는 불편함 때문에 나한테 불편함이 생겼으니까 내 유동성이 사라졌으니까 되게 불편한 유동성이 줄어든 형태로 내가 재산 형태를 바꿨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 복잡해하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해서 유동성에 대해서 뭐 지연된 소비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보통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걸 들어서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보상인데 유동성에 대한 보상인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가장 큰 거는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기회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비용이 사라졌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쓸 거예요. 기회비용은 당연히 보상받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사라졌다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게 경제적인 기본 원칙이에요. 자연스러운 그 거래 방식이에요. 그럼 돈을 내가 저축을 한다. 남에게 빌려준다라는 건 내가 이 돈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그 돈의 소유 자체는 여전히 나이긴 해요. 내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면 나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기간 동안은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그림을 그려보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이때 돈을 빌려줬어요. 두 사람이 있다라고 치죠. 네, 요게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B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네, 돈이 원래 여기 있다가 이제 B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B가 A에게 돈을 갚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A에게 돈이 돌아오죠. 그럼 요 시간 동안 요 분홍색 선 동안 무슨 일이 생기냐면 A는 돈이 사라졌죠. 그죠? 돈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더 큰 돈으로 나중에 돈을 돌려받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처음과 끝만 보면 돈이 있다가 나중에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만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요 시간 동안 내가 가고 싶은 방탄 콘서트가 있다거나 아이유 콘서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요 시간 동안 한정 판매되는 게임 아이템이 있다거나 아니면 요 시간 동안 갑자기 나한테 고백한 여자친구와 뭐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에 응답을 해준 몇 달 만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했을 때 나한테 돈이 없다면 그 기회를 내가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돈을 안 빌려줬다면 이만큼이었을 것이, 이만큼의 기회가 있었을 것이, 돈을 빌려주고 났더니 기회가 요만큼으로 줄어든 거죠. 그죠? 그래서 파란색에 비해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빨간색으로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뭉텅 줄어들었어요. 시간 단위로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으니 그 기회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기회비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게 시간 가치의 원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주는 거고, 돈을 빌려간 사람도 돈을 갚을 때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가치에 대해서 자꾸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게 돈의 시간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시간 가치를 현실에서 우리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 네, 이자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payment of opportunity. 기회에 대한 지불. 기회를 가져간, B가 A의 기회를 분홍색만큼 가져간 것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compensation. 보상이라는 거죠. 보상. 네. 지불 혹은 보상의 개념으로 이자라는 것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돈의 시간 가치. time value of money 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이번 학기 내내 사용될 개념이라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학기 초반에는 원래 또 그 강의 초반에는 쉬운 내용을 하기는 하지만 좀 시간을 들여서 좀 천천히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이 좀 연착륙할 수 있게 스무드한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너무 급출발하면 이제 사고 나니까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익숙해진 다음에는 좀 빠르게 하는 게 또 당연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초반에는 좀 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잘 이해하고, 요 부분을 잘 이해해둬야 뒷부분이 쉬워지니까 좀 시간을 들여서 꼭꼭 씹어 삼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